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미중의 무역 전쟁에서는 한국이 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건 우리는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주가든 뭐 금리든 환율이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이 트럼프 정부의 손보기의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경우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고 있고 뭐 예산 갖고만 치고받고 있는데, 트럼프는 국채 많이 사주는 나라, 무역 수지 흑자 훅주를 주는 나라, 그리고 주둔금 비용 많이 내는 나라. 두 번째는 우리가 일본으로 지금 걸리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주둔금 비용을 올려주긴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에는 못 미쳐요. 우리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닭이 되는 부상가 생길 수 있다. 그렇군요. 굿모닝 잉포엑스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2기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 이제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관세 폭탄을 날릴 기세가 보이자 중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은 전전긍긍하는 모습인데요. 과연 어떤 일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상하이에서 돌아오셨다고. 네. 아이고 피곤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예. 보편 관세 20%, 대중국 보복 관세 60%이 선거 공약을 내걸고 미국 우선주의 강화를 내세운 트럼프 2기 출범이 정확하게 1월 20일 출범을 하는데요. 공약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국제 분업 체계와 공급망 체계 대혼란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떤 전개를 좀 예상하십니까? 트럼프의 신뢰성을 안 봐야 되는데요. 지난 이제 1기 정부 때 트럼프 공약 중에서 실행한 게 23%입니다. 5가지 얘기하고 하나만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관세 정책은 제가 볼 땐 쇼다.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은 그 기술 공급망으로 목을 죄고 금융으로 돈을 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이제 뭐 지난번 USTR 대표가 중국을 압박하는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가 이제 주축이었지만, 예. 이번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의 키즈라고 볼 수 있는 수석 비서관을 USTR 대표로 내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의 액션을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 대단히 호전적입니다. 예. 그리고 이라크 전에도 참전해 본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40대. 뭐 40대면 겁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정말로 그 수출을 뭐 보복관세 때렸을 때 누가 크게 타격을 받냐 하는 것이, 그렇죠. 중국보다가도 이제 미국의 옆 동네에 있는 캐나다하고 지금 멕시코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가 보면은 대미 수출 비중이 78%, 멕시코가 80%. 네. 그래서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취임 전에 먼저 캐나다와 멕시코를 손을 봤어요. 그래서 얘기는 뭐 싸움의 기술에 보면 싸움 잘하는 선수는 한 놈만 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먼저 이 수출 비중이 가장 높은 그 두 나라가 어떻게 무릎을 꿇는지를 이제 중국한테 보여주는 아마 그런 전략을 쓸 것 같고, 그 정말 모든 제품에서 60%를 때릴 거냐, 이건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누어서 네. 60% 때리는 게 있지만 때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그것은 막구 협상으로 이제 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거의 공약으로서는 아주 멋있지만, 그 2019년 이후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했을 때 대미 흑자가 2019년 한 해만 줄어들었고 계속 다시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진짜로는 뭐 골프 칠 때도 드라이브샷 잘 친다고 그래서 점수 나는 거 있듯이 이것은 아마 관세는 드라이브샷이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아이언샷이 바로 공급망하고 이제 금융으로 아마 세게 옥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상식적으로 봐도 지금 중국을 그렇게 무리하게 때린다면 미국도 간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표면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잖아요. 중국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울 건데, 뭐 미국이 반도체나 AI, 뭐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이제 무역과 기술을 더 심하게 통제를 해버리면 결국은 중국은 자원 공급을 무기로 해서 대항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첨단 산업 필수 재료인 히토류 이게 60%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무기화하면 또 이제 미국이 당황하는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국내 증시에서는 히토류 관련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어요. 중국의 대미 반격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대략 제가 한다고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8개 단계를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지금 중국의 시진핑은 사실은 트럼프나 미국이 두려운 게 아니고 14개 인민들의 시선이 더 두렵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서 뭔가를 내줬다가 하는 것이 이게 더 이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60% 때린다고 하면 막바로 놓는다. 그래서 똑같이 모든 제품 수입품에 대해서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단계를 나누어서 60% 때리는 것, 뭐 20% 이렇게 나누어서 때린다. 그럼 두 번째는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그 핵심 광물에 대한 제재를 시작을 할 거고. 예. 그래서 뭐가 지금 문제가 되냐면 연구 자석입니다. 그래서 전자제품에다 연구 자석이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전기차 여기도 연구 자석이 들어가요. 예. 근데 이거를 중국이 전 세계 시장의 90%, 98%를 장악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히토류가 아니라 네. 연구 자석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한두 개를 이제 시범 케이스로 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를 때렸을 때 죽었다, 겁먹었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이 대미 수출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를 보면요. 중국 GDP에서 수출이 17%고 미국으로 하는 게 그 17% 중에 17%예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이 0이 되면 대략 한 2.89% 정도 그렇겠네요. 그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예, 예. 중국의 내수가 지금 GDP 61%입니다. 그래서 제 내수를 5%만 늘리면 대미국 대미 수출의 충격을 충분히 완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세 번째는 내수 부양에 이제 전략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주 미국이 아플 수 있는 게 있는데 예. 아까 이제 우리는 히토류가 가격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나스닥을 대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제를 중국이 갖고 있어요. 바로 애플입니다. 애플이요. 그래서 미국의 시가총액 1등하는 회사를 예. 이거를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그 사이에 뭐 인도로 공장을 옮기네, 공급망을 옮기네 그렇게 떠들었지만 스틸 아이폰의 95%를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공장은 옮길 수 있지만 공급망을 못 옮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서 당했듯이 애플 공장에 가가지고 위생검사, 안전검사, 소방검사 좀 하자. 왜 이 상품들을 복도에서 안 하냐. 이거 위험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영업정지를 내리는 거죠. 예. 한 15일?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슬쩍 흘리는 거죠. 앞으로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시킬 수 있다. 이러면 이제 나스닥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미국의 지금 가계소득의 뭐 7, 80% 금융소득인데 네. 나스닥이 폭락을 했을 때 트럼프 정부가 이걸 감내해낼 수 있냐?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한테는 좋은 점이 하나 있는 것이 그 미국 물먹이려고 미국 이외의 기업, anything but America. 그래서 요 기업들을 우대할 가능성이 커요. 거기 이제 한국하고 유럽 기업들을 우대하는 거죠. 잘해줄게 와라. 그럴 수 있으면 이제 차별화를 하는 것을 이제 내놓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1대1로라고 그 후진 국가들의 한 180개 나라를 자기네 그 뭐 그룹 안에 넣어놨어요. 네. 글로벌 사우스인데 여기에 매출 비중을 높일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60% 보복 관세를 때리면 중국 경제 충격이 당연히 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중국 경제를 죽여버릴 만큼 이제 일어서지 못할 만큼 충격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그걸 모르냐? 제가 그걸 당연히 알고 있고, 그게 아마 뒤로 이제 협상을 뭘 하냐? 여기에 달려 있고, 지금 60%뭐 20%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장 일시적인 충격, 그 안에 내부적으로 뭐가 더 진행이 될 거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양대 G2 국가들의 이제 장군 멍군 만만치 그렇습니다. 않게 오가는데 문제는 좀 아까도 말씀을 언급 좀 하셨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약간 뭔가 수혜를 받는다 그러면 괜찮겠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의 대중국 정책과 보조를 맞춘 덕분에 2023년에는 사상 최대 대미 무역 흑자를 냈어요. 24년에도 뭐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트럼프 2기 정부에서는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오히려 반대로 이제는
타격을 받을 국가로 지목이 되지 않습니까? 이 걱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싸움 잘하는 선수를 한 놈만 패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1순위로 놓을 수는 있지만 중국을 건드렸을 때 만약에 중국이 그대로 항복하면 좋지만 같이 대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렇죠. 미국의 체면도 깎이고 이게 실익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보면 원숭이 길들이려고 닭을 잡아 피를 보여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드 때는 우리가 닭이 됐고 네. 지금 미중 반도체 전쟁의 사이에서는 대만이 지금 닭이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미중의 무역 전쟁에서는 한국이 닭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전 세계 GDP 중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독일이고 우리가 그 다음번으로 높아요. 네. 그래서 이건 우리는 조금만 영향을 받아도 주가든 뭐 금리든 환율이든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트럼프 정부의 손목의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들어가는 어떤 경우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난 그렇죠. 것이 대만인데 대만 라이칭더가 이번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하와이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왜 갔냐? 이제 트럼프 측 만나러 간 거죠.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우리 반도체 기술 다 훔쳐갔다. 그리고 중국이 공격해도 돈 안 내면 우리가 안 지켜줄 수도 있어. 이렇게 이제 말대포를 쐈는데 거기에 아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반응을 아주 재미있게 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트럼프의 공격에 대해서는 입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돈으로 얘기를 해라. 그래서 예. 그 대만이 지금까지 미국에서 사준 무기가 총 바이든 정부까지 890억 불인가 그렇게 돼요. 예. 근데 이번에 대만이 얘기한 게 우리가 F-35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50억 불어치 무기를 사주겠다. 그래서 이러면 지금까지 샀던 전체 무기의 4분의 1을 한 방에 사주겠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고 그러면 첫 번째 이게 타자가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도 않고 있고 네. 뭐 예산 갖고만 치고받고 있는데 사실은 대만을 잘 벤치마크로 우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손목에 걸리면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우리 인식은 우리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는 훨씬 이제 뭐 우리 우방이니까 그렇지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이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하고 바이든이 생각하는 친구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게 국채 많이 사주는 나라, 무역수지 흑자 훅주를 주는 나라, 그리고 주둔금 비용 많이 내는 나라. 근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우리가 중국 말고는 일본으로 지금 걸리고 있고 그렇죠. 국채 우리 계속 팔았어요. 예. 그리고 주둔금 비용 우리 올려주긴 했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것에는 못 미쳐요. 훨씬 못 미치죠. 그러면 이제 그게 시범 케이스로 우리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외교적으로 빨리 이 문제를 접근하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닭이 되는 부상과 생길 수 있다. 그렇군요. 이런 판국에서 이제 중국 경제 내부 문제, 이제 펀더멘털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중국에는 뭐 나오고 있고 시진핑도 이 문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 대응한 게 문제가 아니라 14억, 15억 중국 사람들의 이 시선,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 이게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 중일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중국 경기 상황이 어렵다 하는데 3분기까지 뭐 5% 성장률을 못 달성할 것 같고 올해도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실제로 중국에 좀 자주 다녀오시고 뭐 어제도 다녀오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내부 상황? 그건 양극화죠, 뭐.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양극단의 맨 밑에 있는 거를 봐서 저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예. 평균을 봐야 되는데 평균이 5잖아요. 예. 4.6 그러면 전 세계에서 지금 주요한 국가 중에서 인도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4.6 우리는 언제 했냐 그러면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최근 뭐 10년, 20년간 해보지도 못한 성장인데 그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과장이 너무 심하고 지금 샹하이도 그 치엔탄이라고 이제 새로 생긴 뭐 이제 쇼핑몰 예. 이제 뭐 망했다는 나라에 가는데 주차장에 차를 못 대고 30분 아이고. 헤맸어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이렇게 돈 있는 쪽은 여전히 이제 가는 거고 이게 못 사는 쪽은 이제 계속 나쁜 그런 상황인데 중국으로서는 내수 부진을 이게 키우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것은 대미 외교 전략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강한 공격에 있어서 이걸 받아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DC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가 의외로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 보여요. 그래서 금리 내리고 뭐 지준율 내리고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서 아마 역대 최대로 재정 적자를 많이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확 늘려버리는 경기부양위에서. 그렇죠. 이제 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번 충격 때문에 큰일 났다. 뭐 이렇게 보면은 정말 60% 때리면 저건 뭐 우리 같은 경우는 난리 날 건데 결국은 경기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것은 돈한테 물어봐야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 맞죠. 그래서 주가를 보면 중국의 주가가 대폭락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한 20% 반등했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이제 살짝 올라가는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이것은 그리고 이제 뭐가 주도해서 가냐 그러면 굉장히 아이러니인데 소비자하고 반도체주가 주도해서 올라가요. 네. 그래서 소비는 이것은 정부가 목숨 걸고 부양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그렇죠. 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가 뭐 이제 이런저런 말이 많지만 이게 이제 제재 역설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해서 죽어버려야 되는데 중국의 반도체에서 죽은 회사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파격적인 미국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반도체 제재 때문에 반도체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중국 안에서는 반도체 국산화 정부의 뭐 우선 구매 그리고 자금 지원 때문에 이게 성장 산업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시각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최근 언론에 보면 중국 SSMT가 한국에 뭐 이 치명적인 뭐가 될 거다, 마이크론을 넘어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디램 가격 떨어진 것은 수급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중국이 캐파가 10%라고 하지만 수율이 20% 30%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켓 영향은 3% 안쪽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컵에 물이 다 찼는데 예.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훅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방 세계는 지금 여기 수급이 맞아 있는 상태에서 중국이 2% 3% 점유율 올린다고 1% 올렸더니 훅 넘친 거죠. 그걸 갖고 이제 중국이 한국을 다 넘어서고 미국의 마이크론을 다 넘어서는 거 이건 너무 과장이에요. 그리고 기술이라는 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게 이제 뭐 DDR5를 겨우 콜테스트하는 정도면 그 우리 삼성전자 4년 전에 했던 겁니다. 근데 반도체에서 4년이라는 게 한 제품 나오고 나는 세대가 4년이고 이게 6개월 단위로 기술 업그레이드가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런 거를 봐야지 중국이 뭐 제가 논리에 나온 것처럼 캐파가 뭐 10%를 도달해서 이거는 삼성전자 주가 빠졌고 경기 빠진다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이제 덩다리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팩트 체크하면 엉터리다. 아직은 갈 길 멀다. 그렇게 봐야 되고 중국이 무슨 이제 그 내수 시장은 전 세계 반도체를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중국은 반도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물 먹는 하마가 아니라 반도체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산업의 국산화도 중요하고 반도체 수입이 안 되면 당장 수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미국도 중국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아이템이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디램을 잘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굉장히 유리한 점인데 우리를 너무 이제 자기 비하를 많이 해요, 심하게. 그래서 그렇게 보면 그건 틀린 거고 아직은 우리로서는 뭐 잘하고 있고 그것은 이제 시장의 수급 때문에 그런 것이지 후발자의 추격 때문에 그렇다. 지금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중국 뭐 어제까지 다녀오시면서 화웨이 매장 들러보시면서 전기차를 타보셨던 저는 이제 화웨이 매장에서 전기차를 판매한다고요? 그 사진 보여줄 수 있는 거 보여주세요. 예. 그 지금 하웨이 매장에 예. 가보면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 왜 전기차를 핸드폰 매장에 판장을 하면 중국이 보는 것은 전기차는 밖에 달린 핸드폰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 차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연결하는 거죠. 예. 근데 그다음 저거 사진 보시면 저기 보면은 디스플레이 화면이 2개가 있어요. 예. 우리는 뭐 벤츠든 뭐 테슬라든 한 개만 있잖아요. 한 개죠. 지금 저 2개가 있고 저 앞좌석에. 뒤에 것이 조금 뒷좌석인데 예. 뒷좌석에 디스플레이가 내려옵니다. 예. 뒤에서 프로젝션이 이제 나와가지고 낮인데도 예. 프로젝션 하면 흐려 잘 안 보이잖아요. 예. 근데 화면이 충분히 영화 볼 수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지금 하웨이가 만든 건 아니고 하웨이가 저희 들어가는 OS를 시스템을 다 하웨이가 공급하는 겁니다. 그 차는 예. 전기차 회사들이 만들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뭐 저게 이제 어떠냐 하는 건데 요즘 뭐 그 차라는 게 뭐 100km를 몇 초에 도달하냐 이게 마케팅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뭐 서울 시내, 상해 시내 100km 달 때가 있나요? 근데 오히려 이제 디자인이 얼마나 좋냐? 그다음에 요즘 좋은 차의 특징은 문 닫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중국 전기차 문 닫는 소리 뭐 고급 명차 못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계 전기차 시장이 60%를 먹었냐고 하는 것, 그리고 비아리가 테슬라를 이제 뭐 대수 측면에서 이겼냐 하는 것은 이유 있다. 그래서 기술이나 제품이나 디자인을 놓고 보면 일치월장.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안 가봐서 못 보는 거고 안 타봐서 모르는 것인데 가서 보면은 다르게 평가해야 된다. 그렇군요. 화이가 이번에 가셔서 뭐 새로 나온 핸드폰인가요? 3폴더 핸드폰. 이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00만 원이라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한 두 군데 매장을 가봤는데요. 사진이 있을 건데 예. 그 세 개를 펴서 보면은 아마 그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아이패드 작은 사이즈만 합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시원하게 볼 수가 있고 예. 얇기도 굉장히 얇아요. 우리 삼성에서 만들고 있는 투폴더 폰보다도 뭐 조금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잘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아직 힌지는 이건 조금 불안해요. 딱딱해요. 이제 확 접히지 않았는데. 접히는 부분이지. 근데 가격이 뭐 400만 원이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걸 테스트하는 사람은 있지만 뭐 산다 이러는 사람들은 굉장히 드물었고 예.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제 하웨이가 실력 보여주고 싶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만든 건데 문제는 이제 보통 우리가 그 Z 폴더형인가요? 두 개 이렇게 접는 거 예. 이것들은 뭐 거의 보편화돼 있고 디자인 뭐 기가 막히게 이쁘게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은 뭐 고가와 저가를 다 따라가는 이제 그런 특성이 지금 있어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죽어야 될 하웨이가 멀쩡하게 저기 살아서 차까지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게 이제 결국은 기술력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을 너무 낮게 보면 안 된다. 가서 보면 좀 다르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상하이 다녀오셨는데 상하이는 뭐 사실 중국 본토하고는 다른 얘기다. 뭐 이렇게 말씀. 그 이유가 이제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상하이를 중심으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상하이 린강지구라고 하나요? 여기 이제 테슬라가 입주해 있기도 한데 주목할 만한 이슈가 좀 있습니까 이게? 그래서 린강이 431제곱평방킬로미터더라고요. 예.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넓은 지역인데 결국은 중국에서 지금 원하는 기업 기술은 바로 거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이런 기업들만 입주해 있고. 린강지구가 아주 헤드쿼터군요. 그렇죠. 그래서 상하이의 미래는 바로 린강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고 거기는 이제 무역 자유구역, 예. 그래서 보세구역 이런 형태로 돼 있고 아주 쾌적한 환경에 뭐 공장이라는 느낌이 전혀 없는. 근데 제가 주목해서 본 것은 제가 샹탕커지라고 우리 이제 안면 인식하는 거 있죠. 예. 세계 최고의 기업이 그 센스타임입니다. 홍콩에 상장돼 있는 그 회사를 가봤는데요. 그 회사를 가는 과정에서 린강 주변에 이제 도로를 돌아다니는 차가 네.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더라고요. 아마 그 사진이 있을 건데 예. 그 도로마다 자율주행차가 갈 수 있는 센서가 다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자율주행 버스죠. 버스에 버스 기사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냥 이제 아마 나온지 모르겠는데 네. 있는데 이게 돌아다니는데 그게 누가 한 거냐 봤더니 센스타임이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안면 인식하는 회사가 스마트 시티를 오퍼레이션하고 거기에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제 오퍼레이션하는. 그래서 뭐 이제 중국의 그런 AI나 자율주행이라는 게 가서 안 보면 모른다, 안 보면 얘기를 못한다. 그래서 중국이 미국의 그 반도체 칩의 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넌센스다. 그리고 제가 가서 센스타임의 매장 그 전시관에 가서 쭉 보고 반도체 쪽 라인을 봤더니만 거기에 이미 7나노짜리 칩을 AI 칩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서버나 이제 이런 쪽에 쓰고 있는 것들을 쭉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웨이가 7나노를 겨우 쓰고 있지 않냐 그러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AI 회사들도 이 SMIC의 7나노 파운드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7나노 칩을 이제 대부분 다 쓰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국 정부가 미국하고 지금 갈등을 겪고 있지만은 지금 중국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지금 국가적으로 산업적으로도 많이 저 중국 망해도 4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르는데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이 두 가지인 게 이게 어려운 쪽은 그대로 어렵지만 얘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은 것은 첨단 산업, 신기술, 미래 산업에는 네. 이게 어려운 거다 아무 상관없이 4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쪽에 어려운 쪽 기준으로 모든 걸 다 보기 때문에 중국이 망했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반만 보는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보고 나면 이제 등골이 서늘한 이제 그런 건데 한국에 비행기 타고 한국 와서 이제 유튜브 보면 이제 아주 깝깝하죠. 중국 위기설만 많이 나오고 예, 뭐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트럼프 위기 출범과 중국의 현재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